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새로 나온 신제품 샤프트가 진행이 있어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좀 신개념 샤프트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른 시각의 접근이 있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두카스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좀 객관적인 부분의 평가를 위해서 사실 영상의 리뷰에서는 저희 두카스를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샤프트 관련돼서 두카스에서 조금 새로운 접근을 시도를 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프리미엄 라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샤프트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아주 상위 브랜드로 진입이 되는 라인의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샤프트라는 판단이 돼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제품은 두 가지 모델을 보여드릴 거예요. 앞쪽에 은색으로 보이는 샤프트가 두카스의 FB라는 샤프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색감이 여러가지 섞여 있는 모델이 레이다라는 모델이에요. 이 두 가지 모델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동시에 출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이 각각 갖고 있는 성질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 모델을 1대1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공통점도 있고 아주 확연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 FB 샤프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FB 샤프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조금 아주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전반적인 실버 컬러, 그 다음에 약간 광택 소재의 전사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체 음각의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이 디자인이 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손으로 느껴지는 입체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샤프트를 조금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샤프트 트렌드를 잘 살펴보면 중량은 가볍게, 그리고 샤프트의 강직도는 아주 강하게 나오는 저중량의 고강성 샤프트가 전반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두카스에서 만든 이 FB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 세 회사가 합작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제작의 기본적인 거는 두카스에서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클럽의 디자인을 맡았던 건 디자인 튜닝이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피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 튜닝이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아실 텐데, 이 고급 클럽들 혹은 고급 샤프트, 고급 헤드들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클럽의 무게 배분이나 뭐 헤드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하이엔드 클럽들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디자인 튜닝이라는 회사의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시트를 제작하는 기술은 파이어 익스프레스, 쿼드라를 만드는 파이어 익스프레스사의 시트가 전반적인 샤프트를 구성하는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회사의 기술을 혼합적으로 만들어서 완성형 샤프트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두카스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 세 회사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샤프트가 이 FB 샤프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 FB 샤프트의 특징을 보면 전반적인 중량 자체는 R부터 X까지 출시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다 50g 초반부터 60g 초반까지 아주 가벼운 중량 내 범위 내에 있어요. 레귤러 스펙이 51g부터 X 스펙이 62g까지 10g 편차 내에 다 들어와 있지만, 토크는 3.1 토크부터 2.9 토크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 수치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50톤 샤프트들이 사용하는 6S, 7S, 7X에 범하는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토크 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80톤 전사지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복원력을 갖고 있는 장점도 있죠. 이 FB가 출시가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으로 가는 클럽의 구성 중량이 굉장히 획일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제가 일반적인 클럽을 구성할 때 드라이버 중량, 우드 중량, 유틸 중량, 그리고 아이언으로 가는 중량의 밸런스를 한 번쯤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 프리미엄 샤프트들이 출시가 되면서 저중량의 낮은 토크감, 그러니까 가볍고 강한 샤프트를 트렌드로 만들어내면서 드라이버, 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세팅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를 80g대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버 우드 같은 경우에는 50g대의 고강도를 사용해서 훨씬 더 임팩트감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서 토크 값이 올라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방향성 편차 값이나 비거리의 손실감을 감안했을 때 안정적인 안착률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저중량의 고강도 샤프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 FB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프리미엄 샤프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저중량의
고강도 샤프트들, 예를 들면 후지쿠라사의 데이토나라든지 다이아몬드 스피더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제품들하고도 제가 1대1로 비교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중량의 고강도의 토크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킥포인트를 미들 로우 킥을 사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고강도를 채택을 하는 샤프트들은 킥포인트를 미들킥이나 미들 하이킥 혹은 하이킥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헤드 쪽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강직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중량이 가벼운 상태에서의 킥포인트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거리 손실을 감안을 하더라도 완전한 안착률을 선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FB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낮은 중량의 강한 토크를 사용하면서 킥포인트를 내려서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강직도를 사용하고 가볍게 만들어서 자신감 있게 휘둘러주고 낮은 킥포인트로 비거리 손실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완전하게 포커스가 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태까지 고강도 샤프트들을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들을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놓은 회사들 중에 이 미들 로우 킥을 사용하는 프리미엄 라인은 없었어요. 혹은 후지쿠라사에서는 미들킥이나 미들 로우 킥 아니면 더블킥을 사용해서 잡았던 부분들을 아예 싱글킥 포인트로 미들 로우 킥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헤드 쪽 움직임도 임팩감을 활용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샤프트가 전반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치 자체를 아예 높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샤프트의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가벼운 중량의 낮은 토크감을 팁부터 버트까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특정 구간에 밴딩 포인트를 주거나 어떤 특정 부분에 강도를 집중시키지 않는 형태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어 익스프레스사에서 이 샤프트 제조에 굉장히 많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샤프트 팁 버트 부분을 이렇게 보면 파이어 익스프레스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격자형 시트를 기본적으로 파이어 익스프레스는 전 제품에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카스 샤프트에서는 파이어 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한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자형 시트가 보이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트 마감 전사지를 사용하는 부분에까지도 완전한 고강성 시트지를 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팁부터 버트까지 완전하게 강직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완전하게 킥 포인트만 활용한 비거리 형태를 만들어주는 샤프트로 보시면 됩니다. 짧게 이 샤프트를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강한 고강직도의 아주 가벼운 중량 그리고 낮은 킥 포인트를 활용한 폭발적인 비거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샤프트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리미엄 샤프트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프리미엄 샤프트를 선택할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써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브랜드를 선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샤프트 제조사에서 뭔가 다른 기술을 만들어냈고 이 특정 기술을 제공을 할 때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특히나 이 FB 같은 경우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이 시트의 구성 부분, 이 시트의 성분 자체를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들 자체를 외부적으로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 샤프트를 만들었던 구성 부분이나 이 시트를 만들어냈던 구성 부분이나 이 클럽 자체가 완전하게 만들어질 때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샤프트를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일부는 다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까지 저중량의 낮은 토크로 전반적인 중량감의 강도를 확보한 샤프트는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아까 두 샤프트를 같이 보여드렸어요. 레이다라는 모델을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 보시는 모델이 레이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블랙 컬러를 채용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색감을 집어넣고 있지만 입체 전사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입체 전사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파이어 익스프레스사에서 시트 전사를 제공을 하고 디자인은 디자인 튜닝에서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 샤프트의 개발은 두카스에서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세 회사가 합쳐져서 이 하나의 샤프트를 만들어낸 건 FB와 동일해요. 근데 이 레이더의 특징이 뭐냐면
FB는 아까 앞쪽에서 전반적으로 중량을 가볍게 만들어서 낮은 토크감의 고강직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FB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특성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비거리를 완전하게 늘려내는 스윙어 템포의 포커스가 가 있는 샤프트고요. 중량도 마찬가지로 FB처럼 50g대로만 출시가 됩니다. 대신에 토크감은 FB는 아주 낮은 토크감을 유지를 했다고 하면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0g대가 준하게 낼 수 있는 토크감을 그대로 다 유지를 시켜요. 재원 수치로 보면 50g부터 58g 50g대 R부터 50g대 X까지를 기준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토크는 4.5부터 4.2까지 4토크대 중반에서 초반까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샤프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킥 포인트를 미들 하이킥을 씁니다. FB는 거꾸로 미들 로우킥을 썼다면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미들 하이킥을 써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가벼운 샤프트를 선호하는데 가장 불만인 점은 낭창거림 혹은 이 움직임에 커지는 거에 대한 방향성 손실이에요.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은 가볍게 만들고 토크를 높여주면 내가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여건 확보는 충분히 되지만 킥 포인트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형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낮은 중량의 샤프트들은 전반적으로 미들킥 밑에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아래쪽 킥 포인트를 활용해서 비거리를 내는 형태로 대부분 제작이 되는데, 아니면 아예 고강성 샤프트의 하이킥 포인트의 낮은 중량을 이용해야지만 저중량으로 세팅이 가능했던 부분을 원래 아예 소프트한 샤프트, 비거리형 세팅의 샤프트에 미들 하이킥을 쓰는 거죠. 킥 포인트를 올려주면 부드러운 샤프트가 내는 상탄도, 공이 높이 뜨는 현상, 포물선을 길게 거리는 현상에 스핀량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한 단점을 갖게 되는데, 미들 하이킥을 사용하게 되면 중탄도를 유지할 수 있고 스핀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태까지 이 보통 저중량 샤프트의 비거리형 샤프트들이 미들 로우킥이나 미들킥을 사용했던 게 지금 레이더에서 미들 하이킥이 됐는데, 이 미들 하이킥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비거리 확보에서 불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킥 포인트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리 손실감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샤프트는 전체적으로 비거리를 내는데 완전한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구성이 4축이 아니라 6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샤프트는 버트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격자형 무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파이어 익스프레스 샤프트를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샤프트가 이렇게 빛에 비춰봤을 때 샤프트 카본이 격자형 무늬로 막 이렇게 육각형 무늬가 막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익스프레스가 갖고 있는 아주 부드러움, 실키함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킥 포인트를 잡아내서 완전하게 안정감 있는 탄도, 낮은 스핀량을 확보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 부드러운 샤프트 계열에서는 가장 많이 불만이었던 부분을 이 킥 포인트가 이동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여태까지 우리가 비거리를 내는 샤프트들을 쭉 선택을 해보면 대부분 미들킥, 미들 로우킥이었어요. 미들킥, 미들 로우킥을 사용하고 헤드 움직임을 크게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특성은 굉장히 큰 힘을 활용하고 아주 높은 탄력감을 이용을 합니다. 아까 6축 시트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4축이 아니라 6축이 되면 그만큼 샤프트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고 빠르게 복원하는 느낌을 가져요. 대신에 팁 쪽에는 강도가 확보가 됩니다. 팁 강도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는 헤드 움직임이 크지만 공이 임팩트가 됐을 때 헤드가 넘어가는 현상에선 억제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 타입의 샤프트들이 갖지 못했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스윙어분들 혹은 비거리가 짧아서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혹은 공이 너무 많이 떠서 거리 손실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형태의 세팅이 될 수 있는 거죠. 두카스에서는 사실 프리미엄 클럽을 제조를 하고 있지만 이 샤프트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여태까지 들여왔어요. 이 FB랑 레이더가 출시되기 전에도 슬로거나 롱보우라는 이 두카스 전용 샤프트들을 개발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파이어 익스프레스하고 접촉을 해왔었고, 최근에 나오는 시리즈들 같은 경우는 이 애프터마켓용으로 제공되는 이 FB랑 레이더가 아니더라도 파이어 익스프레스 회사에서 기본적인 5축짜리, 6축짜리에 준하는 50톤대의 샤프트들을 OEM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 제가 T2라는 샤프트도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파이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가의 프리미엄 샤프트로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만드는 제조 방식이 일반 샤프트에 근접하긴 하지만 분명한 특성을 갖고 있는 샤프트로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카스에서 제조하는 클럽의 샤프트들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두카스 제품을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권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저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져서 한 번도 직접적인 권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FB나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량 자체가 국내에 많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공급이 되고 있는 점도 하나의 뭐 조금 손실이라면 손실일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써보고 싶지만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려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걸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샤프트를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요점은 간단해요. 둘 다 아주 낮은 중량을 사용하고요. 한 샤프트는 낮은 중량의 고강도를 확보했고 한 샤프트는 낮은 중량의 고탄성을 확보했어요. 대신에 낮은 중량의 고강성 같은 경우에는 거리 손실을 봤던 부분을 해소했고요. 낮은 중량의 고토크를 활용했던 레이더 같은 경우는 비거리 확보를 하는 대신에 손실됐던 방향성을 잡아줬어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이 샤프트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시타 테스트도 충분히 했고요. 데이터 확보도 충분히 하고 검증된 상태로 방송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선택해서 써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